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싫은 사람 대할 때 나만 손해보는 말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화내면 나만 손해야, 이런 말투 쓰면 나만 손해야, 이런 거 알면서도 우리가 그 버릇을 잘 못 고치는 경우가 많죠. 화가 날 때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해서 이제 화를 내지는 않는데요. 특히 이제 가족들한테는 아예 화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일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도 많이 줄었죠. 예전에 이제 직장 다닐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거의 내공을 쌓는다고 할까. 화내는 것도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그런 이제 화가 좀 줄어드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지난번에 그 병원에다가 엄청나게 컴플레인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어떤 그런 좀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전화를 해서 막 따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당연히 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내가 화내고 내가 컴플레인했는데 하루 종일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그래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냈는데 내 기분만 나빠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그래 어쨌든 화내면서 화내는 말투를 사용하는 게 이게 결국 나한테 독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구든지 자기가 말을 탁 뱉어놓고 나서 돌아서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화가 나면 당연히 말다툼을 하게 되고 이제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면 자제력을 잃는 순간도 있죠. 그리고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때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가족들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상처 주는 말, 화가 나서, 화가 났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상처 주는 말을 뱉어놓고 나면 나중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생각이 안 나도 그렇게 상처받은 어떤 얘기를 했던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꼭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 이제 그 상사나 이제 후배 직원 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후회하거나 남한테 오래도록 남을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 자체는 뭔가 하면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그런 상황에 내가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분 상할 일도 없고 상대방에게 상처 줄 일도 없고 우리들 간의 이제 관계가 나빠질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화내고 말 뱉어놓고 내 발등 내가 찍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말다툼이 시작되는 그 조짐, 그 상황을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말이 이제 옆길로 이제 막 새잖아요. 화가 나면 점점 감정이 안 좋아지고 기분이 나빠지면 막 옆길로 새면서 막 새로운 화제 끌어들이고 막 그 개인적인 일을 분명히 하는 거,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개인적인 감정 끼어들고 막 이제 감정 계속 올라와서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말이 막 빨라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회의를 할 때나 어떤 이제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경우에 일단 그 자리에서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되겠구나. 한 박자 쉬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어떤 이렇게 상황을 경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조짐을 알아차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이제 아이 때문에 아이의 어떤 그런 뭐 행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뭐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에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월차를 내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 누군가가. 그런데 서로 상황에 앉아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뭐 여지까지 뭐 육아에 대해서 당신 한 게 뭐 있냐 옆길로 막 새면서 이럴 줄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쪽으로 막 새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 난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안 된다. 그날 월차 못 낸다? 휴가를 낼 수가 없다. 요새 팀장하고 나 사이 안 좋은 거 뻔히 알지 않느냐? 못 낸다. 서로 이유를 대다 이제 언성 높아지고. 이 비난 상황이 딱 도달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수위를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건 눈치를 챌 수가 있잖아요. 스스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대화 중단. 잠깐 쉬었다. 자, 물 마시고, 차 한잔 마시고, 좀 서로 생각해보고 얘기합시다. 이따가, 30분 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그 문제를 이제 회피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 막 나가버리거나,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얘기하다 말고 그냥,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그거는 잠깐 스톱, 쉬었다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자버리거나 막 이러는 거. 이렇게 아예 말을 안 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얘기를.
그래서 잠깐 그걸 쉬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스탑하는 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언성이 이렇게 탁 높아지면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이제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냥 옆 동료 보기 이제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 팀장들하고 팀원들하고 다 들어와 있는데 저쪽 팀장이 이쪽 팀장이 나한테 뭔가 공격을 했을 때 내가 거기서 바로 맞받아치지 않으면 우리 팀원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대장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안 밀리려고 하다가 이제 막 언성 높이 한마디 하면 지금 말 다 했어? 다시 해봐. 뭐 이러면서 더 이제 나 체면 때문에 더 원속 높아지고 그럼 저쪽에서는 또 그렇게 나왔어? 더 원속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싸움, 자존심 싸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만약에 이 팀장이라면 이 팀장님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흥분 좀 가라앉히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침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절대 회피하는 게 아니라 흥분했네? 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아니면 이제 팀원들 자 이제 뭐 회의 대충 한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하고 팀원들은 나가세요. 라고 이렇게 좀 의연하고 멋지게 그렇게 해서 그런 유치한 어떤 그런 서로 기싸움을 하지 않게끔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이 정말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조짐을 눈치채는 거, 그런 상황을 경계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이렇게 불쾌한 어떤 질문이나 얘기에는 한 박자 쉬고 되물어보기.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되치기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곧바로 즉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우선 일단 내 입은 다물고 그 다음에 생각을 가다듬은 다음에 말을 건네면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냥 딱 뭐라는 거야 지금 막 라든지 지금 말 다 했어 이렇게 바로 그냥 리액션이 나오게 되면 나도 이제 같은 수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잠깐 멈추고 이렇게 질문을 생각하고 있으면 일단 감정적으로 이렇게 욱 해갖고 그냥 후회할 만한 소리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몇 초의 여유면 되는 것 같아요. 몇 초. 그 몇 초가 내 말을 통제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결정짓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히 불쾌한 질문일 경우에 뭐 예전에 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막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제 그 여직원 이제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 외모가 몇 점이라고 생각해? 이런 식의 어떤 성희롱적인 그런 이제 그야말로 약 올리기로 작정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잠깐 속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방법인데 전 10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면 그렇게 하고 나서 되묻는 거죠. 지금 제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인가요? 라든지 그게 왜 궁금하시죠? 라든지 아니면 그런 질문 지금 대단히 다른 직원들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직원들 당황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옳은 질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선배일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딱 되치기를 하고 나면 그 상대가 굉장히 무안하겠죠. 그리고 나는 쉬었다가 그 얘기를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하게 해줌으로 해서 나는 굉장히 단호하고 또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 그러나 그와는 그렇게 유치한 싸움을 벌이지 않는 사람.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또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주말에 남자친구랑 만나면 뭐해? 라든지 그러면 또 속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 넘은 거 아시죠, 선배님? 라든지 이건 대답 안 해도 되는 질문이죠. 라든지 그냥 뭐 그런 질문은 다른 사람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라든지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는 거.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친절하게 단호하게 굉장히 이렇게 블레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른 팀이 이제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해줬는데 관리팀에서 딜레이 시키고 아닙니까?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자 또 하나 둘 세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굳이 문제를 찾자고 이게 쉬었다가 굳이 문제를 찾자고 하면 이런 내용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지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거를 한 박자 쉬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얼굴 빨개지면서 막 나 참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막 그냥 일이 막 안 되면 막 나한테 이렇게 막 책임 원래 뒤집어 씌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라든지 이렇게 하면 또 흙탕물 싸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자 쉬고
얘기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내 의견은 단호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의견은.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당신 의견 틀렸어 라고 이제 단정 짓는 어떤 그런 태도가 처음부터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어떤 그런 좋은 그런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얘기를 들어보려는 어떤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당신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줘야 상대가 설득을 당하든 상대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수긍을 하든 이렇게 되는 거죠. 포인트는 듣고 나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다 듣고 나서. 근데 처음부터 남의 말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 안 들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상대가 압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얘기가 안 되고 좋은 소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집에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여름 휴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피곤하게 TV를 막 보고 있어요. 근데 아내는 제대로 놀고 싶고 남편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돈도 그렇게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아내가 지금 예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를 갈까, 강원도를 갈까, 어디를 갈까, 남해를 갈까. 근데 이제, TV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러면서 거의 듣지도 않고, 뭘 가, 한여름에 더운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나겠죠. 제대로 듣지도 않고. 지금 방도 없어. 지금 해봤자 방도 없고, 너무 극성수기에서 너무 비싸.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내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번 극성수 기간에는 여름 휴가를 가지 말자라고 아내에게 내 의견은 그렇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려면 일단 아내 얘기를 전부 다 제대로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상대방을 성의 있게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자, 이제 아내는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하는 걸 성의 있게 테레비 보지 말고 정말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구나. 다 듣고 난 다음에 단호하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리 있게. 자, 그때는 지금 나도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일단 방이 없다. 그리고 평소에 3배에서 4배 정도의 어떤 그런 비싼 가격이 렌트비도 그렇고 또 그런 방값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많이 든다. 그래서 여름 휴가는 생략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 자, 이유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름 휴가는 생략하고 정말 가성비 좋을 때 가을에 정말 아주 좋은 데 가서 정말 이렇게 아주 럭셔리하게 그렇게 재미있게 놀다 오는 건 어떨까라고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정말 그 자기의 주장을 정말 정중하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와이프도 들어주겠죠. 그래서 거꾸로 되는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품위 있게 말하고 어떤 이제 의연하게 침묵할 줄도 알고 좀 기다리기도 할 줄 알고 신중할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용기래요. 우리한테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제 말하는 거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인생도 뜻한 대로 다스려질 수 있고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또 오늘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특히 싫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나만 손해보는 말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